안녕하세요. 뻔하다고 생각되지만 사실 알고 보면 뻔한 한국사, 재미있는 한국사. 오늘도 즐겁게 시작해 볼까요? 오늘은 고려 최씨 무신 정권과 무신 정권의 붕괴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생각 열기 먼저 보겠습니다. 어, 여러분 이 표를 혹시 본 적 있나요? 이 이방부터 시작된 이 무신 정권의 권력자의 모습이 이와 같이 변화 과정을 거치는데요. 오늘 배우고자 하는 이 부분, 최씨 정권 4명의 인물들, 이들은 앞에 이렇게 짧게 권력을 누리던 사람들을 물리치고 결국 권력을 장악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4대 60여 년간 장기적으로 집권할 수 있었을까요? 그 배경이 뭘까? 아마 뭔가 이유가 있겠다, 그죠? 남다른 점이 있을 겁니다. 자, 최씨 정권의 그 기반, 그 배경을 살펴볼까 합니다. 자, 먼저 최씨 정권을 열었던 최충원에 대해서 먼저 볼까요? 성립입니다. 이민을 제거하고 권력을 장악했던 최충원. 자, 최충원은 권력을 장악하면서 장기 집권의 그 문을 처음 열게 됩니다. 먼저 남다른 점 한 가지를 꼽아보라면 봉사십조라는 겁니다. 봉사십조. 시무 28조 같은 느낌 있죠? 여러 10가지 조항을 임금님께 이렇게 헌상을 한 거야. 이런 부분을 개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반적인 무신들과는 달라요. 저는 좀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저를 믿고 저를 따라주세요. 라고 명분을 세우는 것이죠. 그러나 이 내용들이 진행되면, 개혁이 되면 참 좋았을 텐데 최충원은 그것을 개혁할 생각은 전혀 없었던 거죠. 말 그대로 봉사십조는 명분으로만 내세웠던 것이고 실제로는 개혁에 소홀했습니다. 자신의 권력과 기반을 넓히는 데만 급급했었죠. 그래서 민생 안정보다 권력 유지다라고 쌤이 단적으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봉사십조는 결국 허울에 불과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권력을 강화할 수 있었던 또 한 가지는 바로 도방이라는 것을 확대했다는 겁니다. 도방의 기능은 경호부대인데요. 무신들의 사병 집단으로 경대성이 처음으로 조직해서 신변보호, 경호를 했던 부대입니다. 자, 이 도방을 좀 더 규모를 늘려서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고 권력을 탄탄하게 만들려고 했죠. 그리고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교정도감이라는 기구를 설치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정치적 라이벌들을 감시하고 제거하는 역할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점점 여기서 최충원이 모든 국가 정책을 다 다루려고 했었죠. 그래서 국가 정책 전체를 총괄하는 기구로 거듭났다. 교정도감, 최충원 세트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봉사십조, 교정도감 알겠죠? 최충원입니다. 자, 이렇게 권력을 강화했던 최충원 이 뒤를 이어받은 사람이 바로 최우라는 사람인데, 그럼 이 표에서 보다시피 상당히 오랜 기간 권력을 누렸죠. 자, 최우는 자기 아빠 최충원과 거기서 더해서 자신만의 그런 노하우로 권력을 강화시켜 갑니다. 첫 번째로 정방이라고 하는 걸 설치했죠. 정방. 이 고려 때는 무슨 방이 많아요. 그죠? 우리 안방, 건너방 이런 방, 그 한자로 똑같은 방인데 장소이자 어떤 기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치하는 장소, 정치하는 기구를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치의 핵심은 뭐야? 여러분 사람을 등용하는 게 바로 정치의 핵심이죠. 그 첫 번째죠. 그래서 인사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정방을 설치했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인사권은 결국 관리를 등용하는 건 누구의 권력이었죠? 네, 맞아요. 왕의 권력이었죠. 자, 그러니까 궁궐에서 왕이 직접 행사하던 인사권에 대해서 이제 그까지 가지도 않고 최후 자기 집에 정방을 설치하고 이러한 관리, 임명, 등용 이런 것들을 자기가 마음대로 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왕권은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왕권이 더 약화되는 모습을 보이게 되겠죠. 누군가 나중에 왕권을 강화하고 싶은 왕이 나온다. 그럼 그 왕은 이 정방을 그대로 두고 싶을까? 아니면 없애고 싶을까? 네, 당연하게도 없애고 싶겠죠. 그래서 정방을 폐지하는 왕이 등장하는데 고려 말에 왕권을 강화하려고 노력했던 왕. 우리 고려 왕
고려 후기 왕 하면 한 명 떠오르잖아. 그죠? 아, 맞아요. 공민왕입니다. 자, 그때 정방을 폐지합니다. 최후 때 설치해서 공민왕 때 폐지. 이렇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서방이라고 하는 걸 만드는데 이거는 역시 마찬가지로 글서자예요. 무신정변 이후로 문신들을 억압하고 차별하고 권력에 대해서는 무신들이 독점했었거든. 근데 아무래도 정치하려고 하다 보니 이 능력 있는 문신의 존재가 필요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러한 문관들을 등용해서 자문의 역할을 맡기는. 그래서 서방을 확대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세 번째, 아까 도방이라고 하는 게 최충원의 군사적 기반 역할을 했었잖아요. 거기에 더해서 삼별초라고 하는 어떤 특수한 부대도 만들죠. 3이라는 숫자가 세 가지라는 뜻이잖아요. 볼까요? 최씨 정권 때 치안을 담당했던 야별초, 밤야자입니다. 그때 치안 담당, 밤의 치안을 담당한다. 그 야별초를 자, 우로 나눠서 자별초, 우별초 두 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몽골과의 전쟁이 시작된 이후로 그 포로로 잡혔다가 도망쳐온 사람들로 구성한 신의군이라는 부대를 자별초, 우별초에 합쳐서 총 3개 부대니까요. 삼별초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삼별초가 최씨 정권의 군사적 기반이었다. 기억할 수 있겠죠? 기억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최후 때 가장 중요한 어떤 사건, 키워드라고 한다면 이거죠. 몽골과 접촉을 했고 몽골과 맞서 전쟁하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그러면 육지에서 저 몽골의 기병을 맞서 싸우면 완전히 크게 질 수 있기 때문에 위험이 크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몽골 기병이 쫓아오기 힘든 맞아요. 섬으로 들어가기로 결정했죠. 그 섬은 너무 멀면 안 되겠죠. 가깝고 넓고 맞습니다. 바로 강화도입니다. 그래서 강화도로 천도한 것도 바로 이때 일이 되겠습니다. 최후 때입니다. 자, 이제 그 뒤에 일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최항, 최의, 자, 이 대를 이어서 최씨 정권을 이어받았는데 이때도 근근히 몽골과의 항쟁을 진행 중이었지만 실제로 백성들을 수탈하고 자신의 권력을 더 늘리는 데만 급급한 면이 있었죠. 사실 백성들의 안전은 몽골에게 어떻게 되든 말든 사실 크게 이렇게 보호해주지 않고 그냥 내팽개 쳐놓고 자기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권력을 넓히는 데만 혈안이 돼 있었거든요. 자, 그러다가 결국 최씨 정권이 붕괴합니다. 대몽 항쟁 중에 몽골에 대해서 항쟁하던 중에 김준이라는 사람이 이 최씨 정권을 뒤엎고 권력을 장악했죠. 그래서 김준을 중심으로 한 무신 정권이 형성되었었습니다. 옛날에 우리 MBC 드라마 중에서 김준이라는 드라마도 있었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배경, 소재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권력자였던 임년 그리고 임유무까지 이어지면서 몽골과의 정쟁 계속해야 돼. 몽골과 화해하면 내 권력을 이룰 수 있어. 라고 끝까지 몽골과의 강화를 반대했단 말이야. 화해하는 걸 반대했단 말이죠. 이 몽골과 화해, 강화 조약을 체결할 때 전제 조건이 너희 강화도에서 개경으로 돌아와 라는 조건이었거든요. 그게 개경한도죠. 요걸 끝까지 반대하다가 결국 반대 세력, 왕이나 문신 세력에 의해서 이 마지막 권력자 임유무가 제거당합니다. 결론적으로 무신 정권이 이걸로 인해서 붕괴되었죠. 되었습니까? 무신 정권이 붕괴됐어요. 이제 그러면 그 다음 권력자는 누굴까? 그 다음 권력자가 누군지 나중에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원나라와 친한 애들이겠죠.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개경으로 돌아가는 데 있어서 끝까지 반대했던 세력이 또 있었어요. 바로 삼별초입니다. 아까 삼별초는 어느 정권의 군사적 기반이라고 했더라? 맞아요. 최씨 무신 정권의 기반이었죠. 최후가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자, 이 삼별초는 돌아가 봐야 별 볼 일 없다. 오히려 자신의 권력을 잃을 수 있다. 왜? 나는 최씨 정권의 기반이었으니까요. 개경으로 돌아가 봐야 나는 오히려 권력을 잃을 수 있어. 라고 끝까지 반대했던 것이 주된 이유였을 것 같아요. 자, 다시 정리해보면 삼별초는
자별초, 우별초, 신의군이라는 부대로 이루어져 있었고 최씨의 군사적 기반이었죠. 이걸 끝까지 개경 한도를 반대하면서 항쟁을 하는데요. 명분에 있어서는 끝까지 몽골과 싸우겠다라고 했으니까 몽골의 피해를 크게 입었던 백성들의 지지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명분에 있어서는 되게 괜찮습니다. 그럴듯하고요. 그러나 실제로는 아까 말했듯 권력을 놓지 않으려는 권력 싸움에 불과했다라는 한계도 있습니다. 그런 비판도 많이 받습니다. 과연 진실은 뭘까요? 몽골을 물리치고자 하는 그런 큰 뜻에서 비롯된 것일까? 아니면 권력 싸움 그런 것에 불과했던 일일까? 진실을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어쨌든 이 삼별초를 이끌었던 지도자는 배중손이 이끌다가 강화도에서 결국 고려와 몽골이 연합했었거든요. 그래서 강화도에서 쫓겨서 진도까지 내려갔죠. 진돗개로 유명한 곳 있잖아, 그죠? 남해안 쪽에 있습니다. 거기서 결국 다시 그 고려와 몽골, 여몽연합군이라고 부를게요. 여몽연합군의 공격을 받은 이 진도에서 크게 패배당해서 배중손 죽고 김통정이라는 사람이 이끄는 이 나머지 삼별초들이 제주도로 이동해서 끝까지 버텼죠. 그러나 결국 몇 년 뒤에 진압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도라든가 제주도에 가보면 이쪽에 이제 유적지가 많이 남아있죠, 아직. 여러분 혹시나 가게 되면 한번 살펴봅시다. 자, 오늘 배운 사건의 주요 용어와 키워드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았으니까 확인하면서 복습해 보도록 합시다.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